자, 우리는 독특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시끄럽거나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만큼 안보가 중요한 더 생기에도 연결돼 있는 곳인데 어제부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늘 그래왔지만 이번엔 특히 더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데요. 도발에 대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또 외교 기자로서도 여러 군데 취재도 하시고 많은 네. 얘기를 들으실 텐데 유독 북한이 이 을지 훈련 사실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좀 특별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성이나 맥락이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네. 대해서 반발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최근에 한 4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많이 축소됐었죠. 네, 없다시피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예전 규모를 되찾고 네. 이제 복원이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거의 듣지 못했던 북한의 네. 비난을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북한의 비난 반발 수위는 예전보다는 좀 낮거나 네. 좀 더 수위가 조절됐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군복무할 때는 을지 포커스 렌즈였고요. 그렇죠. 많은 네, 국민들은 맞습니다. 을지 연습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지금은 을지 프리덤 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것이 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을지 프리덤 쉴드인데 이게 을지하고 프리덤 쉴드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을지 연습은 우리 이제 공무원들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을지 연습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네,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연습이 을지 네. 연습입니다. 네, 이 연습은 1968년에 네. 1.21 사태가 나면서 네. 그때 생긴 거예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네, 습격. 그거 때문에 생긴 게 을지 그때는 태극 연습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을지 연습이 돼가지고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네, 1976년에 이것이 다른 한미 간의 군사 연습인 포커스 렌즈하고 통합이 돼 버렸어요. 네. 포커스 렌즈는 1954년부터 쭉 하던 거예요. 미군 주도했던. 네.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 훈련이 네. 포커스 렌즈인데 네. 이것이 1976년에 8.18 도끼 사건 만행 등등 해가지고 이제 통합이 네. 되면서 을지 포커스 렌즈가 됐다가 이것이 2008년에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네.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네. 같은 거죠. 네. 그랬다가 이것이 2018년까지 이어졌는데 네. 2018년에 알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의 모드였었죠.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됐죠.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네. 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휘소 연습이라는 걸로 이제 축소돼서 운영이 네. 됐고 그러다가 4년 만에 이번에 다시 부활이 됐다. 부활이 되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거의 뜻이 유사한 네. 을지 프리덤 쉴드. 네. 쉴드가 방패잖아요. 그렇죠. 가디언은 수호자고 네. 자유의 수호자에서 자유의 방패로 바뀐 거고 을지 연습은 그냥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쟁 체제, 전쟁 대비는 민관, 군 다 네.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미 연합 훈련의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년 만에 부활이 됐다는 것이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야외 실기동 훈련 일정이 포함이 됐다. 네. 네, 이것이 지난 4년 이제 이게 그 훈련 자체가 완전히 폐지됐던 건 아니고 네네. 축소 실시됐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야외 실기동 네. 훈련이 이제 빠졌다는 건데 이번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난 전쟁의 양상들이 있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드론, 네. 사이버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나 훈련이 가미가 됐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작전 계획이 이제 군사 연습에는 네네. 작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군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 기준이 작전 계획인데 네네. 작전 계획이 현재 이제 5015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작게 5015가 수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난 4월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네네. 전쟁 억제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네.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의 개념이 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작전 계획 501호 이게 비밀이라서 네네. 명확하게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이 작전 계획이 변했을 겁니다. 그 변화된 작전 네. 계획에 따라서 이 군사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괌에서 발진하는 B2 폭격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B1B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즉 도발했을 때 응징하고 방어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선제적으로 위험을 좀 억제하는 제스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작전 계획의 변화 같은 것들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위험한 부분입니다만. 네,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미 그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어떤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네.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삼축 체계라고 해서 킬체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4D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변경이 된 적이 있어요. 네. 4D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네. 그것을 먼저 탐지, 사전에 디텍트하고 네. 그것을 디스럽트, 네. 교란하고 네. 디펜드, 요격하고 네. 그다음 디스트로이, 파괴한다. 파괴하고, 네. 그래서 이제 4D라고 하는 네. 개념으로 이제 킬체인이 약간 변형이 됐고 삼축 체제가 약간 변형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4D 정책보다는 삼축 체계가 맞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전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변화된 상황이 뭔지가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국방안보 쪽에서 또 오랫동안 취재하시면서도 보셨고 실제로도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실기동 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유독 더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전쟁 연습, 군사 연습을 하면 네.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예. 하고. 네.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이번에 연습하면서 실제로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무슨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처럼 네. 연습만 하다가 실제 돌아버리는. 그래서 북한은 한미가 연합 훈련을 하면 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 대비 준하는 태세가 되는군요. 전쟁 대비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침공하는 가능성이 낮겠죠. 네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네. 맞대응 훈련을 하는데 맞대응 훈련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군대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움직이고 장비, 기름. 네, 이게 이제 전투 대비 태세로 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인력과 물자 낭비가 또 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신경질적인 어떤 극단적인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아까 센터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민해지는 게 핵탄두 소형화입니다. 국제적으로 직접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도 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번에 도발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지금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는 한번 도발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가 따라서 또 이제 얘기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최근에 많이 쐈죠. 네네. 이제 탄도 미사일 많이 쏘고 때로 이제 얼마 전에 순항 미사일도 쐈는데 사실은 원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하는 것이고 네. 다 하는 것인데 왜 유독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만 도발로 규정하는지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게 이중잣대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고 저는 도발적 행위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네. 위반하기 때문이에요. 네. 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네네. 이게 유엔 안보리 규범을 어기는 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규범을 어긴 도발이지 우리 신체에 대한 위협에 대한 도발이 아닌 직접적인 거죠. 도발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도발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다. 네. 이거 도발 아닙니다. 안보리 위반이 아닌 거예요. 안보리 결의 위반 네. 아닙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탄도 미사일이나 그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쏴도 됩니다. 네. 쏴도 결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쉽게 도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하도 자주 쏴대고 명확히 좀 구분해야겠네요. 네,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날 언론을 네. 통해서 우리를 협박을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도발이죠. 네. 그러니까 협박하는 건 도발이죠. 네. 그러나 순항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는 도발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네.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위협적인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라는 용어 사용은 그런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논란이 같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이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할 때 반발을 하는데 네. 그 해당 기간에는 도발이라든가 반발을 잘 안 합니다. 즉각 보복을 당할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대개는 맞대응 훈련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네.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개 우리의 그동안의 훈련 스케줄이 네. 3월과 4월에 상반기 하고 네. 이제 8월 말에 이제 하반기 훈련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3월의 경우는 4월 중순에 김일성 생일하고 겹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생일 태양절 네. 이전에 어떤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서 도발적 행위,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다든가 네. 장거리 로켓을 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이제 하반기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9월 9일이 9일. 정부 수립, 네. 북한 정권 수립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네. 그래서 8월 말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초나 9월 중순에 네. 어떤 군사적인 도발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의 패턴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내외적 효과도 고려한 행동이네요, 북한. 그럼요. 그 네. 국내 정치 북한이 네. 어떤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 일정이 거의 절반 이상의 변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반발을 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은 9월 초부터 네. 10월 초 사이에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뭐 고민의 어떤 네. 변수가 되기는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라든가 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큰 변수입니다. 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은 북한과 중국의 협조 관계가 깨졌을 때 합니다.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규모 반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전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고려 사항이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중국의 대규모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번에 특히 중요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그 전례 없이 네. 3연임 10년 통치를 그러니까요. 마치고 11년 차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거 이제 앞으로 5년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쉽지 네.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네.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네. 그러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그 정치 일정이 네. 중국의 정치 일정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싫어하겠죠. 네. 그렇다면 북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다면 11월 초까지는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규모보다는 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중강도나 저강도 네. 도발적 행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뭐 미국에게 얻어낼 게 있어서 도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는 변수를 북한의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북한 행동들의 국내 정치 일정 아주 먼저 봐야 중요한 되고 부분이다. 중국과도 보고 이제 남북 관계 보고 북미 네. 관계 보죠. 그랬을 알겠습니다. 때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네요. 복잡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명 거론하면서 뭐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통상 뭐
문 전 대통령을 놓고도 뭐 소 대가리 뭐 이런 표현도 썼었고 그렇죠. 네.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는 이제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 비난 어떤 네. 수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만큼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 분석해야 되죠. 중요한 의미 분석을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위 조절이 됐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다. 생각보다 낮았다. 네네. 아, 네. 이게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8월 19일 날 나왔죠. 네네. 그 공개가 됐죠. 18일 날짜로 찍혔는데 이제 공개가 된 것은 이제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서 이제 알려졌죠. 나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나흘 만에 나온 거죠. 성격처럼, 네. 예전 같으면 이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나왔어야 돼요. 네. 근데 2, 3일이 늦었어요. 네. 이거는 고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좀 수위 조절을 네. 한 결과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담화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정상을 비난하는 상황에서의 담화는 기본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다 한 칸 더 나가면 협박하는 것이고 네. 더 나가면은 도발적 행위를 예고하는 네네. 이런 그렇게 부분들이 들려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내놓는 중요한 담화의 주제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국내 정치를 평가하는 듯이도 협박도 말하고. 아니고 네. 뭐 그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니까 이번에는 조롱하거나 네. 뭐 이렇게 뭐 조롱이라는 말이 제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이제 조롱 쪽의 담화를 내놓으면서 네. 뭐 우리 쪽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지만 길들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길들이기처럼. 이제 네. 가지고 노는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담화의 목표는 분노의 표출이나 협박이 아니라 네. 조롱하면서 이제 남한의 지금 정부 당국자들을 자극을 하면서 네. 또 다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네. 실수라든가 정책의 혼선 같은 거 아니면 남한 내부의 이간질 이런 네. 것들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을 좀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측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